황혼이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거나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 보면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병을 좀 삭힐 수 있는 방법. 사실 화병 환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다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요. 일단은 화병이 있는 경우에 침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화병이라는 거는 울화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울체된 기운인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잠만 잘 자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육지적인 그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약물 중에서는 대추라든가 연자육이라는 게 있어요. 대추차를 좀 끓여 마시면은 심리적인 좀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연자육이라는 거는 연꽃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때 이런 차를 끓여 먹게 되면은 그 두근거림을 조금 가라앉혀 줄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어머님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아주 맵거나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폭식을 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먹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심한 화병이 이제 이렇게 터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남매를 키우시고 아빠랑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사시다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되게 네.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심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이제 한 게 화병이다. 화병이라서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엄마가. 화병은 예. 우울증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한 케이스의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을 드시는 게 정신과 약이라고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항우울증 약을 드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완치 가능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 부모님의 황혼 이혼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과연 백인의 판정단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궁금한데요. 파란색을 들어주시면 황혼이혼에 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황혼이혼은 안 된답니다. 들어주세요. 남의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땐 책임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좀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봐라, 이것들 봐라, 이렇게 돼서 또 싸움이 나더라 이거. 생색은 자기가 내고 책임은 부인한테 떠넘기는 꼴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염치 없는 정말 뻔뻔한 부탁 아닙니까? 아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밥상머리 교육인데 엄마가 없어진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정도는 맡아서 봐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여야 된다 이거죠. 지상렬 씨가 안 키워봐서 그런데 알았어, 내가 하고선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빨간색이 일단 많아 보이는데요. 많다, 많다. 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반대한테가 더 많아. 이혼에 반대한다가 61표가 나왔습니다. 아, 저쪽 60대 쪽이 저쪽이 거의 뻘개요. 반대한다. 아, 진짜 20대 쪽은 파랗고요. 네네. 이 5, 60대 쪽은 뻘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세대별로 의외다. 분명하네요.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시면서 그래, 내가 좀 심하긴 했어. 내가 너무 무뚝뚝하긴 했어. 하시는 남성분들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대추차 한번 끓여주심으로써 화해의 신호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시누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형님. 예, 어쩐 일이세요? 나 잠깐 사정 생겨서 지방이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봐줄 사람이 없네. 근데 아들이 워낙 옳기가 예뻐하고 잘 보잖아. 우리 아들 좀 부탁할게. 한 몇 달이면 되니까 부탁 좀 들어줘. 저희 남편도 뭐 새 키우는데 넷이 힘들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봐주라고 하는데 새 키우는 거하고 내 키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말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돈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애매해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기 시댁에서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 여동생 남매 관계가 특별했대요.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라면서 귀염도 받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지방으로 가게 돼서 그 아이를 언니한테 맡기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또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아이 셋 키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하나 더 하는데 교육이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이거를 꼭 강남권에서 근데 조건은 있어요. 생활비는 내겠다. 보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재밌네. 자, 그래요. 이번 주제 그렇다면 남성 출연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거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 버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 과연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신세계 남성의 선택! 봐줘야 한다, 김효석 씨, 지상렬 씨.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절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 네.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음 상태가 벌써 약간 눌려있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 눌려있는 느낌이 맡고 있는 아이한테 가게 돼 있어요. 뭐 조그만 4명이 있다가 실수하더라도 약간 미워질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 네,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남편의 입장이라면 그 시누이와의 관계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이고 그리고 채무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저는 아내를 좀 설득해서 아이를 맡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남편이 굉장히 좀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둘 애하고 셋은 하나 차이지만 2배가 넘게 힘이 들더라고요. 절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형제간의 가불관계로 해서 그걸 들어줘야 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건 사이를 더 멀게 하고요. 또 사촌간에도 아들만 셋이세요? 아니죠.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만 셋 키워보지 않았으면 말씀을 하지 아니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더 힘들지 아들만 않으세요? 아들 셋인데 넷이면? 아들 셋이면은요. 그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에 뭐가 달려있으면 다 깨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3살, 6살, 7살이면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은 아플 때만 조용해요. 아이들이 건강한 애들은 시끄럽고 떠들고 싸우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아플 때 위에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누구의 아이든 정말 내가 원해서 키우지 않는 이상은 부탁을 받고 가불관계 더더군다나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시누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암만 돈이 있어도 남한테 이렇게 꼬주고 이러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 간의 시누이지만 의리를 지킨 거예요. 나름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잘못돼서 정말 그 아이를 못 보는 상황이 돼도 일주일이 됐건 보름이 됐건 3일이 됐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맡아서 봐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여야 된다 이거죠. 지상렬 씨가 안 키워봐서 그런데 상황상 봐줘야 된다. 왜 꼭 상황상 자기가 데려가면 되지? 강남에서 꼭 학원을 보내야 되고 강남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넷이라는 게 같은 배에서 나와도 그 불협화음이 말도 못합니다. 피 터지고 여기 터지고 코피 터지는 거 그건 생활이에요. 네. 근데 내가 24시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다치는 건 괜찮지만 그렇죠. 고모의 애가 다친다라는 거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공은 있어도 애들 봐준 공은 없다 그랬어요. 영어 학원을 가르쳐 하든 뭐 발레를 하든 뭘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내 아들이 전에는 영어를 잘했는데 올케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떨어졌지? 그리고 우리 올케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지금 식성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애가 올케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아니 나도 왜 그러냐면은 주위에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중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는 얘기죠. 직접 경험은 다르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알았어, 내가 하고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두 가지가 말이 안 돼요. 처음은 뭐냐면 6살 난 아들을 영어 학원 때문에 엄마가 6개월을 떨어져 지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엄마에게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육 때문에 엄마랑 아이가 6개월을 떨어져 지낸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6개월은 번째로는 약한 거죠. 그렇죠. 전 세계를 털어서 기러기 부모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래, 없어요. 이거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네.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나는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아이의 교육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금보라 씨가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 이 남의 아이를 받는다는 건 쉽게 해서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볼까요? 남의 아이를 데리고 어딜 나갔다가 잊어버렸다고 한번 칩시다. 내가 싫어도 이쪽 좀 보고 얘기해. 맨날 여기 선배님을 보면 말을 더듬게 돼요, 제가. 근데 지금은 같은 편이에요. 예. 아니 근데 편하게 계세요. 같은 편인데도 무서워요. 전 궁금한 게 강성진 씨가 만일에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 적 있어요. 오.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였고요. 예. 그리고 시누이의 그 아이들이 좀 컸어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예. 그냥 통화 정도, 뭐 도시락 챙겨주는 정도여가지고 그때는 제가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근데 그곳이 이제 캐나다였어요. 그 유학생활 중이어가지고 외국에 간다는 그 기분 때문에 좋아서 갔는데 막상 하는 일은 데려다 주고 도시락하고 집안일하고. 네, 그게 그냥 하루가 일과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기는 했죠. 힘은 들죠. 왜냐면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있을 때니까 좀 조심스러웠죠. 제 말 한마디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시누이와 뭐 올케 사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 간에 아이들 간에 남자들 간에 융화가 문제예요. 그렇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조카 사촌대 또 왔어요. 이 아이들끼리 융화가 안 되면 싸움이 됩니다. 애들은 결국은 좋아도 싸우고 사이가 나빠도 싸워요. 그럼 이 싸움이 누구한테 가냐? 남편하고 와이프의 싸움이 됩니다. 아내하고. 이거는 학원을 영어를 보내고 안 보내고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가 살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면 절대 시누이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딸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고 또 우주 같은 경우는 5학년이거든요. 근데 가끔 제 여동생 아들이 놀러 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자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 딸이 그래서 오늘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성우가. 그랬더니 난 공부해야 되니까 성우가 와서 이렇게 떠드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6개월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게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이래서 유나가 좀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딸이 불편해하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불편해하고 정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게 이 상황이라면 조카도 자식이잖냐. 근데 보니까 여보 시누이 참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를 한 6개월 정도 자식처럼 한번 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당신 자식이나 잘 키워. 나도 그렇게 훌륭한 엄마 못 돼. 나 애셋 때면서 인간 다 버렸어. 아니 정서적으로 봤을 땐 김은석 씨가 6개월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 금보라 씨와 한 팀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에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빌린 돈을 네. 안 갚아도 되고 네. 이 애들도 다 똑같이 돈을 당신 애들까지도 다 돈을 대주겠다 학원비도 그러면 다 내준다. 학원비 다 내주고 빚도 네. 다 가려주겠다. 나는 그럼 해. 조건이 물건이 확 좋아졌어 지금. 아니 그 무조건이면 해요. 그럼 우리 애들 바뀔 수 생활비, 있지. 영어비 네. 어차피 내가 그거 하니까 그 돈이 안 되고 그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빚진 가르쳐 것도 다 탕감해주고 네. 나는 그러면은 빚이 없다는 마음 자체를 또 얼마든지 노동을 그러면 하고 협상을 좀 해볼 만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그 아빠라면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기 생활비를 대주고 학원비를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를 받는 부분을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동생한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라든가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쓴다 그래갖고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이가 물론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 6개월 정도를 사촌들하고 잘 어울리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활비 얘기해서 뭐 이렇게 생활비 좀 더 요구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에 그 유학 전문가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해외로 아이를 유학을 보낼 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곳이 친척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생 집, 오빠 집 혹은 뭐 누나네 집이기 때문에 아이를 글로 보낼 때 일반적으로 그냥 홈스테이를 시키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맡겨놓고 나서 양가 집안 어른끼리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친척집에 보내지 말라라는 게 요즘 그 유학 쪽에서 하는 얘기라고 그냥 하는데 가디언에 보내는 네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만 6살짜리 정말 사고뭉치거든요. 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만한 흠집이라도 생겼을 때 맡긴 시누이는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는데라는 그리고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잘 봐줬지만 한 번 실수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요.